오늘 그 일본 위안부 기념일을 맞이해서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세계 1억 서명활동주의 일본인 1,500만 명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얕은 갈대의 해지에 깊이 밝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내 자식이 참 그래 당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로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그 아픈 가슴을 시다담아 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쩌든지 이렇게 오래 걸리도록 하지 말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정부가 힘을 써주면 좋겠고요. 부탁은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해결만 지어줬더라면 우리들이 늙어가지고 고생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 당시에 해결을 못 지어준 그 죄로 다 같은 여성으로서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마땅히 해결을 지어줘야 한다겠습니까? 할머니들께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비 힘차게 나비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비 회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할머님 3분이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2분밖에 안 계셔서 마음이 더 울적합니다. 그러나 할머님 힘내세요. 네. (1992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이 자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는 간절한 이야기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머님들과 우리들 그리고 세계인의 외침에 일본 정부는 확실한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1139번째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슬픈 것은 피해를 당하신 22년 동안의 외침 끝에 이제 35분의 할머님만 남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분이 넘는 할머님들이 절규하며 세상을 뜨셨는데 아직도 그 한 맺힌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늘 전 세계 150만 명 분노의 서명부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는 날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 존중도 없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아닙니다. 꽃다운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그 절망 앞에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염원,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거리에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전달되는 150만인의 절절한 이야기가 할머니들의 한을 풀고 넋을 기리는 거대한 물결과 나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비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할머니 뵀더니 지난번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이셔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작년 그 정기국회 때 우리 나오셨어요. 외통위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할머니가 한 말씀 하셔서 그때 속된 말로 우리 국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할머니께서 늘 꿋꿋하게 이렇게 이 현장에 계신 게 어쩌면은 가장 우리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년도면은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고 한일 국교 수립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수교와 이런 해방의 70주년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되도록 한일 간의 정상회담조차 이르지 못했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는 번호 담화문을 수정하는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일본이 점점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로 퇴행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변국과 과거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던 많은 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양국의 역사적 문제이면서 반인륜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본이 이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기보단 사과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 문제를 한일 간의 단순한 역사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제사회 본인도 책임의식을 갖고 2차 세계대전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평화, 국제사회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냉전 시대의 유물인 유엔 원장 7장 51조에 있는 집단적 자위권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난 98년도에 이미 좋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지 수상 간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그 다음에 동북아의 동아시아의 인접국가로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드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국회에서 많은 분이 이번에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까지 다 해가지고 250여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어떤 서명보다는 상당히 많은 서명을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할머님들하고 우리 윤미향 대표님 계신데 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많은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내일 발의하려고 합니다. 내일 발의하는 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률안을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심과 사상의 자유 문제 때문에 도리어 우리하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많은 우려를 주셔서 수정하고 보완하느라고 1년 넘게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번 주에 제가 마무리하고 내일 발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박영선 대표님이 계시니까요. 꼭 같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